바다는 뭐랄까, 우리 생명의 근원이죠. 그런데 동시에 지금 엄청난 위기에 처해 있어요. 오늘은 바로 이 위기 속에서 희망을 찾아 나선 한 나라, 노르웨이의 정말 놀라운 계획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사진 좀 보세요. 정말 극명한 대조를 보이죠? 한쪽은 우리가 외면했을 때 바다가 어떻게 변하는지, 다른 한쪽은 우리가 마음먹고 되살렸을 때 어떤 모습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파괴냐, 회복이냐. 바로 이 갈림길에서 우리의 선택이 어떤 미래를 만들게 될지 그 실마리를 한번 찾아가 보죠. 바다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데, 과연 우리는 그에 보답하고 있을까요? 정말 묵직한 질문이죠. 근데 여기에 대한 아주 강력한 대답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북유럽의 노르웨이가 그 주인공입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제기는 그만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해결책을 내놓고 있는지 한번 보죠. 노르웨이가 전 세계를 향해 내놓은 아주 야심찬 약속, 그 청사진을 공개합니다. 와, 9억 7,300만 노르웨이 크로네. 이게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1,260억 원 정도 되거든요. 엄청난 금액이죠? 근데 이게 그냥 돈을 주는 그런 단순한 원조가 아니에요. 이건 바다의 미래를 위한 노르웨이의 아주 진지한 투자이자 전 세계를 향한 약속인 셈이죠. 그럼 이 어마어마한 돈이 대체 어디에 쓰일까요? 보시면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에 집중되는 걸 알 수 있어요. UN 같은 국제기구나 전문성을 가진 NGO들한테요. 한 푼 한 푼이 최대의 효과를 내도록 아주 전략적으로 똑똑하게 돈을 쓰고 있는 거죠. 노르웨이의 전략은 크게 이 5가지 기둥 위에 세워져 있어요. 일종의 게임 플랜 같은 건데요. 해양 자산은 바다 자원을 현명하게 쓰자는 거고, 해양 건강은 오염을 막고 생태계를 살리자는 거, 해양 금융은 지속 가능한 사업에 돈이 흐르게 하자는 거고, 해양 형평성은 모두가 바다의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자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해양 지식, 이건 과학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결정하자는 거죠. 자, 그럼 이 멋진 청사진이 어떻게 현실이 되는지 실제 사례들을 보면서 확인해 볼까요? 네, 그럼 첫 번째 기둥이었던 해양 건강부터 시작해 볼게요. 지금 당장 바다를 병들게 하는 것들, 그러니까 플라스틱이나 기름 유출 같은 아주 시급한 문제들을 노르웨이가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이런 장면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프죠?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바로 그래서 노르웨이가 플라스틱 오염을 법으로 막을 수 있는 국제 협약을 만들자고 지금 가장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이 낡고 녹슨 배, 이름이 FSO 세이퍼인데요. 이게 그냥 고물배가 아니었어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말 그대로 바다 위의 시한폭탄이었고, 끔찍한 환경 재앙의 예고편이나 다름없었죠. 만약에요, 이 배에서 기름이 샜다면 그 양이 무려 110만 배럴. 감이 잘 안 오시죠? 역사상 최악의 해양오염 사고로 꼽히는 엑손 발데주오 사고, 그것보다 4배나 더 큰,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재앙이 될 뻔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 재앙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유엔이 나서서 전 세계가 힘을 합쳤거든요. 2년 동안 정말 복잡하고 힘든 작전을 벌인 끝에 그 위험한 원유를 전부 안전하게 옮기는 데 성공했어요. 이건 정말 국제 공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최고의 성공 사례로 남게 됐죠. 건강한 바다가 그냥 보기 좋은 풍경,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 이 사진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바다는 곧 수많은 사람들의 생계수단이고 삶 그 자체입니다. 특히 작은 어선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분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죠. 여기서 진짜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에콰도르에서 진행된 한 프로젝트에서요, 그냥 그물에 LED 조명을 다는 아주 간단한 기술을 썼거든요. 그랬더니 의도치 않게 바다 거북이 잡히는 걸 무려 58%나 줄였다는 거예요. 와, 정말 작은 아이디어 하나가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네, 이렇게 오염을 막고 생태계를 구하는 거, 물론 중요하죠. 근데 이미 일어난 일을 수습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아예 처음부터 오염이 안 생기게 하는 거 아닐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전 세계 경제의 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해운 산업에 아주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 바로 이 그린 해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서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해운 산업을 만들겠다는 정말 야심찬 목표를 가진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인용문이 핵심을 딱 짚어주네요. 그냥 친환경 연료 좋지 이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진짜 가능한 거야? 돈은 벌 수 있어? 가장 큰 문제는 뭐고 위험은 없나? 오히려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아주 현실적이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뜻이죠. 바로 여기서 진짜 판이 바뀌는 혁신이 일어납니다. 예전에는요, 배 주인들이 친환경 기술에 투자해 줄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배에 짐을 싣는 화물 주인, 그러니까 고객들이 직접 나서는 거예요. 친환경 배 아니면 우리 짐 안 실어요 하면서 변화를 이끌어내기 시작한 거죠. 아니, 그렇다면 이 거대한 변화를 이끄는 진짜 힘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 정답은 아마 여러분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믿기 힘든 실제 사례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하나는 농업협동조합이랑 시멘트 회사가 힘을 합쳐서 세계 최초로 수소로 가는 화물선을 만든 거고요. 또 하나는 식료품 도매업체가 아예 바다 드론이라는 걸 만들어서 전기 운송망을 구축한 사례예요. 놀랍지 않나요? 해운회사가 아니라 바로 그들의 고객이 미래의 배를 직접 주문하고 만들고 있는 겁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결론이라고 할 수 있죠. 화물 소유주들이 변화의 원동력이었다. 결국 친환경으로 물건을 옮겨달라는 고객들의 요구가 이 거대한 산업의 혁신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생각해보세요. 곡물, 식료품, 심지어 자갈을 파는 회사들까지 나서서 전 세계 해운 산업의 지도를 새로 그릴 수 있다면 과연 우리 주변에 또 다른 누가, 아니 어쩌면 바로 우리 자신이 이 세상을 바꾸는 그런 엄청난 변화를 이끌 힘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